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2월 13일 금요일 신문사설 비평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아파트 가격 관련된 사설입니다. 중앙일보는 712대 1 아파트 청약 로또 광풍 우려가 현실됐다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신규 건설 억누른 분양가 상한제 부작용, 공급 늘리고 거래세 낮춰 처분 쉽게 해야 한다. 매일경제신문은 집값 폭등이 신혼부부를 억대 빚더미에 올려놓았다. 문화일보는 집값 또 폭등에 더 센 규제카드, 집값 상한제라도 할 건가 라면서 정부 주택정책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잡을 수 없는 집값을 가지고 끝없는 논쟁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경기 불황 시기에, 고용 불황 시기에, 미래가 불안한 시기에 부동산은 가장 집중되는 투기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금융의 거품화가 계속되는 한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 유혹을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부동산 투기판, 불로소득의 원천을 없애지 않고서는 이런 과열을 막을 수 없습니다. 열심히 일할수록 가난해지는데 누가 부동산 투기에 나서지 않겠습니까? 선거법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선거 저도 여권은 과반 가능, 이런 야합은 없었다. 동아일보는 공수처 선거법 여야 한 발짝씩 물러나 타협의 길 찾아야 한다. 문화일보는 태어나서는 안 될 야바이 선거법 밀어붙이는 여당 폭주라면서 비판하고 있는데요. 선거법 개정의 핵심은 정치개혁과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자본과 지역토 세력의 결탁하여 부패한 한국 정치를 청산하고 개혁하기 위해서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제도를 전면 폐지합니다. 그런데 연동형 비례대표제, 즉 지금은 각 당의 이해관계만이 부딪히는 부분선거제도 개혁으로는 변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전면 비례대표제 도입에 나서야 합니다. 안보리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안보리에 북두둔한 중러 불량 핵국가 조장하나 라면서 비판하고 있는데요. 미국과 중국, 러시아가 대립하는 유엔 안보리가 유엔을 대변한다는 게 말이나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미국이 좌우하는 안보리와 유엔 정신 위반입니다. 유엔 안보리를 해체하고 유엔 총회에서 이 세계사적인 중요한 문제들이 결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성장 관련 한국경신문은 불편한 설득 외면하면서 혁신 성장 내세우지 말라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규제에 지쳐 한국 떠나고 싶다는 1세대 바이오벤처 볼 마크롱은 70% 파업 지지에도 연금개혁 정면 돌파하고 있다. 이익집단 지지층 설득해낼 안목과 용기가 진짜 리더십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G20 국가 중 기업하기 가장 좋은 나라 1위가 한국인데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을 떠나고 싶은 게 아니라 현재의 전 지구적 경기 불황 상황을 떠나고 싶은 것이겠죠. 그것보다는 자본주의 체제를 벗어나는 게 더 쉬울지 모르겠습니다. 생존권을 위해 투쟁하는 집단을 이익 집단이라 하면서 부를 독점하는 슈퍼 부자들은 뒤에 숨어서 지금 웃고 있는 형국입니다. 상권 분립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입법부 수장이 행정부 수장 밑으로 부끄러움을 잃은 나라라고 비판하고 있는데 이 상권 분립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헌법에나 있을 뿐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에 상권 분립이 어디 있기나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부끄럽고 말고 할 일도 없는 것이죠. 정부 예산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불법 예산 눈 감아주고 몇백억씩 챙긴 범여권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민주당과 범여권 군소 정당들이 예산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면서 자신들의 지역구 예산을 집중적으로 챙겼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지역구 국회의원 선출 제도를 폐지 않고서는 이런 고질적인 병폐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재선, 3선 이 선거제도 그대로 있는 한 현행 국회의원들은 차기 선거에서 다시 당선되고 재선되기 위해서 자기 국회의원의 활동의 성과를 지역구의 예산을 많이 따내는 것으로 그래서 지역의 토목 건축 또 지역의 이권과 결탁해서 표를 긁어모으는 부패한 정치, 후진전 정치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정 가습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주한 미국 대사 참수 집회가 웬 말이냐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친북, 반미, 좌파 성향 단체들이 서울 광화문에서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 참수 경연 대회를 예고했다. 한국경제신문은 친북단체 이번엔 미 대사 참수대회 무엇이 이들을 날뛰게 하나 이러면서 비판하고 있는데요. 먼저 내정 간섭을 일삼은 미국 대사에 대해 비판부터 해야 할 일입니다. 집회에서 할 예정이었던 퍼포먼스를 과장해서 사설까지 쓰는 언론들은 한국을 식민지로 생각하고 스스로 총독 행사하는 해리 해리스에게 먼저 할 말부터 하고 이걸 비판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개각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총리 인선, 총선용 개각 조속히 매듭짓고
공직기강 다 잡으라. 문화일보는 청 공약 배려에 장관들 출동, 관권선거 더 분명해졌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권력 후반기에다 권력 쟁투가 벌어지는 총선을 앞두고 공직기강이 바로 잡힐 수 있겠습니까? 고위공직자 있던 자들이 대거 선거에 나가는 판에 공직사회가 안정될 수 없을 것입니다. 선거 결과를 지켜보며 복지부동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적 구조입니다. 규제 관련 상경신문은 주주 위에 정부 있다는 애널리스트의 지적 새겨들어야 한다. 매일경제신문은 부품 소재 그 길 더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규제 완화와 유연 근로제를 지금 또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럼 정부 위에 주주가 있다는 것인가, 있어야 한다는 것인지, 정부는 그렇다면 주식회사의 하부 행정기관인지 되려 묻고 싶습니다. 소재부품 기술이 일본에 뒤진 것이 규제 때문이고 노동 경직성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정말 본질을 호도하고 본질과 현상을 잘못 이해하는 착각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노동시간 관련해서 매일경제신문은 해외건설 수주 최악인데 주 52시간 규제까지 없었어야 라며 주 52시간제를 또 주장하고 있는데요. 1일 8시간제는 100년도 넘는 노동자의 투쟁의 요구였습니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이미 15년 전에 1일 8시간제, 주 40시간제로 바뀌었습니다. 주 52시간제 버티는 세력들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사실은 처벌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나서서 주 52시간제를 외치고 있습니다. 주 40시간제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세계 최장시간 노동시간군에 속하는 나라에서 왜 이렇게 노동자를 일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으려 하는지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장시간 노동으로 이윤을 극대화하겠다. 장시간 노동으로 이윤을 극대화하고 자본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겠다라는 것이죠. 세계 최고의 산재 사망률, 정말 야만적인 이런 국가에서 야당 국회의원이란 저는 주당 100시간 운운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짓거리고 있습니다. 주당 100시간이면 연간 5,000시간이 넘는다는 것인데 유럽이 1,300 내지 1,500시간대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유럽 노동자들의 3배가 넘는 그런 노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지금도 장시간 노동과 과로에 엄청나게 많은 노동자의 산재로 목숨을 잃고 있는데 말이죠. 이 야만적인 정치, 이 야만적인 노동 관련된 제도를 혁파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진정한 노동자의 인권과 존엄, 생존을 유지해 나갈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 12월 13일 금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